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답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오후에도 계속 추가 질문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검찰총장 되실 분이니까 제가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촉구하고 또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월 25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는 박범계 의원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수사하냐? 그럴 때 한동훈 장관이 곧 결론이 난다. 오랫동안 수사해 온 거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납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장 직무대리에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안이 있죠. 네. 그러면 그 법관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 법관 개인의 제척, 기피, 회피가 이루어지는 거지. 네. 그 법관이 무슨 형사 23부다. 그럼 형사 23부 자체가 그 조직 자체가 제척, 기피, 회피의 사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그 장모 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에 있었던 건데 여전히 그런 해석이 저는 굉장히 문헌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답해도 같은 되겠습니까? 입장이십니까? 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전임 저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를 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 장관님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서 행사를 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저는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무대리로 와서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네, 저한테 손님 맡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면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검찰총장이 되시면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일이고 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장차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일반론적인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건 못 물어보겠네요. 하지만 김건희 씨 소환 조사 받았죠? 아니 서면 조사 받았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형사소송법 200조 한번 봅시다. 일반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 두 가지에는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수사의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사건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결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제가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넘어가 봅시다. 아니, 그 전에 이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셨던 분이 윤석열 총장이십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정원 직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소환이 아니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게 대단히 큰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의문부여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영장에 의한 체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셨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 못 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뉴스타파에서 나온 그동안의 검찰의 기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탁 관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탁 관리는 뭡니까? 1인 매매죠. 그런데 1월 12일 녹취록에 보면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걸 1인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다시 제가 수사지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무도 아니, 보고 일반론적으로 저 그동안 특수수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증권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걸 일반론적으로 1인 매매, 위탁 매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수사를 할 때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고 합니다. 단편적인 증거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윤석열 총장 절연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 4개월 정도 돈을 태웠다가 절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고 5월에 절연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녹취록에 보면 6월 16일에 나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고의든 아니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허위사실 공포로 지금 내일 소환 출석 요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형평이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실 해명 한번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금요일 오후 3시에 홍보수석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 대변인실 명의로 기자들에게 툭 하나 해명 던졌어요. 지금 아무리 용산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부인과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건 아무도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수사 지휘권 회복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질 경우, 아니요, 그 전에 먼저 검찰총장이 되시면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이 될 거고, 그럴 경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향후 검찰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상범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결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결이 어느 방향으로 종결이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죄 일람표를 가지고, 범죄 일람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번 저희 방 식구들과 함께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범죄 일람표 1, 2, 3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횟수가 106회, 178회, 5회에서 모두 289회나 등장합니다. 다음입니다. 총 거래자가 91명, 91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매수 금액 기준으로 보면 91명 중에서 4위를 차지해요. 다음. 여전 또 91명 중에서 1차 작전과 2차 작전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차 작전, 2차 작전 이 두 군데에서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다음. 이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를 대여해주고 또 자신이 스스로 직접 주식을 산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매수 금액으로 1위였습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천만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감사보고서 등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최소 2억, 최대 35억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오수와의 관계인데, 권오수와의 관계, 권오수 아들이 취임식에 오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20년 동안 인연이 있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을 하나 확보를 했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서
한 장소에 있는 사진을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2018년 12월 8일에 도이치모터스가 갈라 디너스쇼에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은 권오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때 2018년 12월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럴 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권오수 사업가의 행사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코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일람표가 뭐죠? 피의자가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을 저질렀을 때 그걸 육하원칙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범죄 일람표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이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공소장에는 김건희란 이름이 없는데 증거를 나타내는 범죄 일람표에는 범행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느냐면 범죄 현장에 지문, 발자국, 저 머리카락 막 이런 게 널려 있는데 공소장에는 범인의 이름이 없는 것 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났는지 제가 한번 검찰 내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찰 내부에 이상규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잡았는데 윗선에서 공소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지만 최소한 자기들은 열심히 수사를 했고 그 흔적을 어디에든지 남겨놓고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이 범죄 일람표에 이 증거로 남겨놓고 또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 반부패 2부 검사 명단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반부패 2부 명단입니다. 보면 변시 3회까지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처럼 어떤 그 간부 이상인 분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저 누릴 거 누리고 그리고 문제 없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분들이 이번 사건에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나중에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가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총장 후보자께서 이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검사들 앞날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밖에서 보실 때 좀 오해가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검사 한 명 한 명이 제가 25년을 검사를 했지만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검찰총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하면은 따르지 않습니다. 위법하다고 부당한 지휘라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단지 몇 년 동안 본인들의 인사를 위해서 자기 앞날을 포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검사들을 믿고 또 수사팀을 믿습니다. 충분하게 자율성을 주되 다만 책임감 갖고 일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립이나 또 외부의 공정성에 의심이 되는 부분에 해소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제가 바람막이와 버팀목이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